안녕하세요. 취미는 인문학 현정아입니다. 네, 프리랜서 강사의 비수기 일상을 공유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비수기일 때는 뭐를 하냐, 강의가 없고 쉴 때는 뭐를 하냐고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봐 주셔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한 지 6년 차가 되었고 프리랜서 생활을 6년 정도 했으니까 이 6년의 비수기를 모두 경험을 했는데요. 보통 강사들의 비수기는 12월 말부터 2월 정도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수기 동안은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의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쉬는 날이 되기 때문에 저희 비수기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겨울에 몬스테라가 언니가 저한테 분양을 해줘서 몬스테라를 열심히 키웠고요. 사실은 성수기 때는 바빠서 저는 이 생명체를 키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비수기 때 열심히 몬스테라를 키우고 막 뿌리가 자라는 거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반려식물들을 조금씩 더 키워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수중으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이면 제가 물을 주지 않아서 화분으로 죽이지 않는 그런 반려식물들을 조금씩 더 키워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이 몬스테라 덕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그동안 거의 전자책만 사다가 오랜만에 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신간도서 감정의 혼란과 나이덕 작가님의 예술의 주름들을 구입을 하게 되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봤어요. 이 감정의 혼란은 제가 이 겨울에 문학 강의를 듣는데 이 문학 강의에서 선정된 지정 도서라서 오랜만에 이 책을 읽고 오랜만에 재미있는 세계 문학을 읽었습니다. 네, 저는 그 대전에서 신경진의 소설 여행이라고 하는 문학 강의를 듣고 있고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한 번씩 가서 10회기의 문학 수업을 신경진 작가님에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 굉장히 멋지시죠? 네, 선생님의 문학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다 라는 그런 강의평을 남기고 싶은데요. 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희 신경진 작가님의 이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6년에 그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문화센터에 가서 이 선생님의 수업을 보게 되었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테이블 위의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이 드라마랑 계약이 되어서 드라마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력을 제가 보고 이 신경진의 소설여행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네, 신경진 작가님께서는 슬롯으로 데뷔를 하시면서 1억 원고료를 주는 세계문학상을 받으시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네, 테이블 위의 고양이, 중화의 꽃, 유희의 국경 같은 굉장히 장르 문학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하지 않는 도시라고 하는 작품을 작년에 발표하셨는데요. 5년 만에 신간을 내셨는데 이 책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6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세 여자의 결혼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60년대의 결혼 생활, 80년대의 결혼 생활, 2000년대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세 여자로 인해서 변주되고 해석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6명의 등장인물들을 토대로 굉장히 흥미롭게 작품을 잘 쓰셨고요. 여성들에게 결혼이란, 그 다음에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 결혼하지 않는 도시로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제가 읽었던 한국 작가 중에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이렇게 제대로 쓴 작가는 신경진 작가님밖에 없다라는 평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소설의 기본 공식과 비유와 상징을 굉장히 잘 쓴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 책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썼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아니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소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서
선생님의 신작으로 이렇게 소설 공부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결혼하지 않는 도시 신경진 작가님의 신작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작년과 올해 10회기에 걸쳐서 겨울에 들었던 10회기 커리큘럼이고요. 1회부터 10회 동안 책을 읽고 가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해석과 이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10회기 강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해밍웨이가 썼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해밍웨이는 해밍웨이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해밍웨이가 왜 20세기 최고의 작가일 수밖에 없는가를 선생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알게 되었고요. 굉장히 천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천재. 19살 때부터 천재. 데뷔 때부터 천재였던 이 해밍웨이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책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여명, 10회기에 들었던 여명과 이 콜레트를 읽게 되면서 영화 콜레트도 같이 보게 되었고, 이 프랑스의 국민 작가인 콜레트의 작품을 소개받으면서 나도 이제 콜레트와 함께 제 강의에도 접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이 수업을 해주신 신경진 작가님께서는 종강 시간에 플로베르의 부바르와 패키쉐가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언 맥큐언의 스위트 투스가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동시대 작가 중에서 이언 맥큐언, 줄리언 반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네, 최근에 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고리타분하지 않고 굉장한 이 문학의 전달력이 높은 작가로 이언 맥큐언의 스위트 투스를 평가해 주셔서 저도 이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언 맥큐언이 이언 맥큐언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스위트 투스 재미있는 소설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강의 들으러 가서 저의 책상인데요. 네, 노트와 그 다음에 핸드크림, 볼펜과 이 전자책을 들고 가서 저는 제일 앞자리에서 강의 듣는 거를 좋아하고요. 수업 들을 때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하는 것보다 강의를 듣는 게 더 천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비수기 기간에 제가 이제 6년 차에 접어드니까 막 초반에는 막 이 비수기 때 막 펑펑 놀기도 하고 막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제 강의 섭외가 안 오니까 이제 12월 말부터 2월까지는 강의를 시작하는 곳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놀 수밖에 없었는데 초기에는 정말 한량처럼 놀기만 했거든요. 근데 놀기만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막 불면증이 오고 여러분 이 비수기 때 왜 잠이 안 오는지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피로하지 않고 피로하지 않으니까 잠들지 못하고 그렇게 막 낮밤이 바뀌어서 제가 3, 4년을 고생하다가 이제는 이 비수기 때도 일을 하던 성수기와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밥을 제끼 정시에 챙겨 먹고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요즘에는 주 5일 정도 헬스장을 가고요. 이제 저는 저녁 먹고 나서 헬스를 하고 운동을 끝나고 오면은 이제 씻고 잠드는 그래서 이제 남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려고 하고요. 제가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몰랐던 것들이 있는데 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4, 5년 동안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이 일을 한꺼번에 할 때 몰아서 하고 쉴 때는 하염없이 쉬고 막 놀고 막 이렇게 보통의 프리랜서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아파지기도 해서 저의 근무 태도의 원칙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처럼 가능하면 9시에는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6시까지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내가 강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놀아만 버리면 일을 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끔찍한 경험을 저는 해서 요즘에는 가능하면 쉬는 기간에도 정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밥을 제 시간에 먹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쉬는 기간에 음악회를 좀 많이 갔는데 저는 음악을 이렇게 클래식 연주를 들으면 이 연주를 들으면서 이 음악 속에 있는 장면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저는 좋아해서 음악회를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 속 배경이 겹치기도 해서 저는 음악회를 굉장히 자주 가고 제가 올해 비수기에는 한 5번 정도 네, 연주회를 네, 즐겨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좀 의미 있는 일로 새해를 시작해보고 싶어서 제 또래들이 모여있는 독서 모임을 함께 했었고요. 1월 새해를 오후에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저녁을 맛있는 걸로 먹으니까 좀 올해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구밭에서 나오는 이 설거지바, 샴푸바, 트리트먼트 바를 샀는데 제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꾸준히 이제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영상과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는 육류 섭취 줄이기, 가능하면 소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점점 줄이고 싶어서 설거지바와 샴푸바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모던하우스에서 판매하길래 사왔고 작년부터 올리브영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꾸준히 그 문학 강의를 듣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커리큘럼에도 접목을 할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따라도 해보고 선생님 강의했던 거를 제 나름의 스타일로 좀 이렇게 많이 고쳐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에는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정통 문학을 강의하고 싶어서 제가 올해는 고전 문학으로는 햄릿, 셰익스피어를 새롭게 추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플로베르 강의는 사실은 할 때마다 어려워서 마담 보바리를 올해는 좀 깊고 제대로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하셨던 플로베르 강의를 좀 열심히 따라 적으면서 플로베르에 대해서 설명을 더 제대로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페인티드 베일, 그 다음에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의 탄생 같은 작품들도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토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올해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제가 고전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고 이것을 유튜브와 블로그에 업로드해서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수기라고 강의가 없다고 놀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고 작년에 했던 커리큘럼을 토대로 올해 했던 커리큘럼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들로 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생활한 지 6년 만에 드디어 이 비수기에 제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주에 일주일을 머물다 왔고요. 이 세화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끝쪽 마을에서 바닷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쉬고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유채밭도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그동안은 이 비수기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여기 갔다 와서 이 생활고를 겪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요. 제가 5년 동안 이 비수기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어차피 쓸 돈을 쓰고 나갈 돈을 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그냥 좀 이 생활할 때 생활비를 좀 아끼더라도 제주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오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왔고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일주일을 세화에서 머물다 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 가서 밥 먹고 바닷가 마을 산책하고 당근밭도 보고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나
제대로 된 휴식을 선물해 주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기간에 제대로 갔다 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를 일주일 동안 갔다 왔던 거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이 제주의 여유로움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겨울의 제주도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네, 세화 세화 일주일 살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수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성수기와 비슷하게 업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 자료를 살펴보고 커리큘럼 업데이트하고 블로그와 유튜브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데 너는 지금 쉬는 시기 아니니? 노는 시간이니까 한가하고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좀 상처가 되기도 해서 제가 주변에 꾸준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방학 시즌이 있으니까 좋은 직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고와 직결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비수기에는 최소한의 돈을 쓰면서 이 비수기를 잘 견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간이 벌써 쌓여서 6년이 지났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또 올 겨울에 돌아오는 비수기를 위해서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저는 또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실 프리랜서들은 돈을 모아도 쉽게 쓰지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수기에 또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여비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자주 느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기쁜 스트레스니까 자발적으로 얻는 스트레스니까 요즘에는 그 과정들을 이 비수기들을 가능하면 즐겁고 가능하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제 일상을 전해드렸고요. 이번 달부터는 출강을 가게 되니까 이제 강의하는 모습, 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모습,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고 저희 강의 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모습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취미는 인문학,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